영화제에서 최고 배우상을 휩쓴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막대한 출연료와 명성을 누렸지만 무리하게 설립한 영화 제작사가 잇따라 실패하면서 그의 화려한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을 드나들고 집안 곳곳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으며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빚에 시달렸습니다. 한때의 음악의 황제였던 그는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지방 무대를 전전하며 병든 몸으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끝없는 채무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 1968년 뇌혈관 질환으로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어진 막대한 빚뿐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선구자로 불리던 그는 빚 독촉을 피해 외로운 마지막을 맞으며 스타의 화려한 삶 뒤에 감춰진 냉혹한 현실을 남겼습니다. 음악의 황제가 빚에 쫓기다 생을 마감했다면 그의 곁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났던 여왕은 끝내 동정을 거부한 채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 도금봉, 은막의 세계의 미녀가 선택한 고독한 요양원. 당대 최고의 관능미와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5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은막의 세계 미녀로 불렸던 도금봉. 화려한 보석과 최고급 의상을 누리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 전 재산을 투자한 외식 사업이 IMF 외환 위기와 함께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 그녀는 대중의 동정과 가십의 대상이 되는 삶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와 인연을 끊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시골의 정부 지원 요양원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말년에는 정부의 작은 의료 지원금에 의지하며 평범한 독거노인으로 살아갔습니다. 2005년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한 시대를 대표했던 배우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영화계에는 알리지 말라.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동정을 거부하고 배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은막의 여왕은 가난 속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고 그 마지막은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시선을 피해 요양원의 정막을 선택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가장 초라한 무대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3. 최무룡, 세련된 신사의 마지막 무대, 지방 삼류 밤무대. 1960년대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했던 미남 배우이자 영화 감독 최무룡은 훗날 배우 최민수의 아버지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대저택과 고급 외제차를 갖춘 당대 최고의 스타였지만 잇따른 영화, 제작 실패와 정치 도전의 좌절로 모든 재산을 잃고 법정 구속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노년에는 생계를 위해 지방의 삼류 밤무대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한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는 술 취한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이어갔고 밤낮 없이 지방 공연을 다니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1999년 허름한 월세방에서 홀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죽음 뒤에는 오랜 가난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미남 배우였던 그의 마지막은 밀린 월세를 걱정하던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무대에 서며 배우의 자존심을 지켰지만 그의 곁에는 낡은 악보와 빛바랜 트로피만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광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신사가 낡은 마이크를 붙잡고 버티던 그 무렵 스크린을 호령했던 또 다른 영웅은 채권자들을 피해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4. 박노식, 액션 황제의 부러진 주먹과 이국의 주유기. 대한민국 액션 영화의 개척자이자 강렬한 카리스마로 사랑받았던 액션 스타 박노식. 그의 영화는 개봉할 때마다 흥행을 기록했고 그는 충무로를 대표하는 부유한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제작한 액션 영화들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잃었고 배 독촉을 피해 결국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배우의 영광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한때 스크린을 지배했던 그의 손은 한인타운의 주유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노년까지 힘겨운 노동을 이어가던 그는 병든 몸으로 귀국했지만 이미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1995년 그는 임대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많은 악당을 쓰러뜨리던 액션 영웅도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스크린에서는 누구보다 강했지만 삶의 무게만큼은 끝내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액션 황제가 타국에서 힘겨운 삶을 버티고 있을 무렵 고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겼던 또 다른 스타가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5. 양훈, 홀로 남겨진 뚱뚱이의 어두운 단칸방. 1950년대부터 60년대 대한민국 코미디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며 뚱뚱이와 홀쭉이 시리즈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희극인 양훈.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큰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1980년대 컬러 TV 시대가 열리며 그의 코미디는 빠르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 투자까지 실패하면서 남은 재산마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국민을 웃게 했던 그는 말년에는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은 그는 정부 지원금에 의지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고 곁에는 그를 돌봐줄 사람도 찾아오는 후배도 거의 없었습니다. 1998년 겨울 그는 차가운 방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던 국민 희극인의 마지막은 깊은 고독과 가난 속에서 끝났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안겨준 대가는 세상의 무관심이라는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광대의 웃음이 차가운 방 안에서 멈춘 뒤 또 다른 국민 배우는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휠체어 위에서 더욱 가혹한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6. 김인문, 시청률 신화의 아버지가 치러야 했던 병원비의 사슬.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률 65.8%를 기록한 에서 국민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인문. 수십 년 동안 수백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안정된 삶을 이어갔지만 말년에 찾아온 질병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세 차례의 뇌졸중과 방광암 치료가 이어지면서 평생 모은 재산은 막대한 병원비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끝없이 불어난 치료비는 집과 재산까지 앗아갔고 그는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촬영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힘겹게 대사를 이어가는 그의 연기는 생계를 위한 절박한 투혼이었습니다. 2011년 그는 병원비 부담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 아버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했던 배우는 끝까지 병마와 생활고를 견디며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화려한 명성도 질병과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휠체어 위에서 마지막까지 배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을 때 또 다른 명배우는 권력과 성공의 끝에서 철창 안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7. 이대엽, 호화저택의 주인이 마주한 수감시설의 차가운 철창.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 액션 및 전쟁 영화의 전설적인 스타이자 늠름한 장군의 이미지로 스크린을 호령했던 호남형 배우 이대엽. 그는 최고 수준의 영화 출연료를 바탕으로 일찍이 부동산업에 투자해 성남시 일대의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연예계 대표 자산가였습니다. 영화계를 떠나 정치가로 변신한 그는 국회의원을 거쳐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권력의 정점에 섰고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호화청사를 지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기 친인척들이 연루된 초대형 매관매직 및 뇌물수수 혐의가 폭로되면서 그의 화려한 성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과 함께 그가 가졌던 모든 부동산과 은닉자산은 국가에 의해 완전히 압류 및 몰수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감옥에 수감된 그는 수감 생활 도중 폐암말기라는 최악의 재앙을 마주했습니다.
형집행정지로 간신히 풀려났지만 가문 전체가 몰락해 병원 특실은커녕 일반 병실의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처참한 신세였습니다. 2015년 그는 수감자들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무료 의료보조장치에 의존해 차가운 시립병원 공공병동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려한 권력과 불멸의 음악 스타라는 과거는 가차없이 지워진 채 대중의 서늘한 저주와 냉소 속에서 가난한 죄수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권력의 달콤한 열매를 탐했던 대가는 그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쌓아서 올린 명예와 생명까지 모두 앗아가 버렸습니다. 탐욕의 끝이 차가운 공공병동의 수인번호로 남겨졌다면 오직 예술의 순수성만을 쫓던 어느 천재광대의 열정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민 붉은 채무낙인 아래에서 불타버렸습니다. 8. 추송웅, 천재광대를 짓눌러버린 채무의 붉은 낙인. 대한민국 연극 및 영화사상 최초로 단독 모놀로그 빨간 피터의 고백으로 500회 연속 전성매진이라는 전무후무한 신화를 창조했던 천재적인 연기파 배우 추송궁, 훗날의 명배우 추상미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극장 티켓 판매에 대금을 자루로 쓸어 담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던 무대 위의 제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적 순수성에 집착했던 그는 오직 자신만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겠다는 집념 하나로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대형 극장, 실수극장을 건립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과 불황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이자 폭탄을 안겨주었고 천재광대는 순식간에 사채업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날아드는 사채 이자 독촉장은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만약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어떤 외로움이나 삶의 무게를 건드렸다면 아래 댓글창에 작은 점 하나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거장들의 고독한 끝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결코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하루에 단 1시간도 쉬지 못하고 삼류 상업영화, 심야 라디오, 지방 행사 등 돈이 되는 곳이라면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완벽하게 고갈된 상태에서 무대에 올랐던 그는 결국 1985년 무대 직후 대기실에서 심장 급성 부전으로 쓰러져 44세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돌연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붉은 채무나기는 천재 예술가의 심장을 강제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술을 사랑했던 한 인간이 가혹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어떻게 앙상하게 말라 죽어가는지를 보여준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습니다. 붉은 낙인이 천재의 심장을 멈추게 한 그 순간 대한민국 음악을 지탱하던 황금빛 신기루에 거대한 막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오늘